반갑습니다. 25년 6월 이지유 시험이 있었고요. 물리 가다반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리고요. 그 다음에 리뷰도 해볼게요. 일단 가다반부터 보시면 역학 6문제 이렇고요. 좀 더 확대를 할까요? 예, 그 다음에 연력학 3문제가 이렇고요. 그 다음에 파동 3문제가 이렇게, 그리고 전자기 6문제가 이렇게입니다. 그리고 원자는 이렇게. 예, 요 자료는 비공식 자료입니다. 됐죠? 그러면 가다반 보면서 문제를 리뷰를 해볼게요. 일단 오늘 문제 총평, 난이도, 어려움입니다. 네,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매우 적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기본 개수는 채워줘야 난이도 보통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, 이런 게 너무 적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난이도는 어려운 쪽에 가까웠다라고 봅니다. 근데 이제 역학 문제를 시작을 하면은 3번 문제, 벽에 충돌하는 문제 있죠? 공 날려서 그 문제라든가 원운동 문제 같은 거 4번 문제였죠? 실에 물체 매달아서 원 그리는, 이렇게 두 문제는 보자마자 기출문제에서 똑같은 문제 본 적 있을 겁니다. 학습을 제대로 하셨다면은. 네, 저 기출문제 복붙 수준이어서 문제가 좀 쉽게 가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, 5번에서 일단 관성력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왔고요. 이 관성력은 나름대로 좀 초급 주제는 아니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황을 한 학생이 좀 많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아마 근데 공부를 좀 오래 하셨거나 본고사 쪽까지 커버를 진행을 하고 계시다 하시면 이 관성력 주제 분명히 다뤘을 거고, 요 주제 내에서는 또 굉장히 기본적인 예제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실력이 괜찮은 학생 입장에서는 5번도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껴졌을 건데, 주제가 낯설게 느껴지는 학생이 대부분이 아니었을까, 그런 느낌. 그 다음 6번도 연습되어 있는 학생은 굉장히 쉬운 거고, 네, 그리고 연력학도 뭐 늘 나오는 거 비슷하게 나와서 연력학까지는 그래도 할만하지 않았나 싶은데, 계산 문제, 그러니까 연력학 첫 번째 문제 계산 문제도 뭔가 하나 포인트가 달라진 게 있죠. 그죠? 그 다음에 파동 문제, 요거 그림 골라야 되는 문제인데 약간 좀 시간이 걸리죠. 꼼꼼히 체크하려다 보면. 그 다음에 11번, 12번 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,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삐그덕거리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좀 보너스 문제 느낌이 드는 게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 압박도 좀 컸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네. 그러면 파트별로, 문제별로 리뷰를 해볼게요. 파트별. 일단 역학의 1번 문제. 1번은 힘의 평형 처리하는 문제죠. 정지마찰력이 엮여 있고요. 정지마찰력의 최대값이 작용하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대한 해석이고, 힘 누락 없이만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2번 두 번째 문제. 이거는 딱 세팅이 1 운동에너지 정리 한 줄 쓰고 식 정리하는 마무리 문제. 그죠?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, 포먼스 운동이랑 충돌이 엮여 있는 문제인데, 시간 관련해서 시간으로 두 개의 식을 연립시키고 시간 소거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거의 똑같은 거 다뤘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4번, 이것도 원운동인데 1회전 조건 처리할 줄 아셔야 되고, 원운동이 중간에 바뀌는 거, 이것도 기출에 최근에 나왔던 적이 있고 예전에도 나왔던 적이 있는 그런 문제. 이제는 좀 익숙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문제입니다. 그 다음에 5번째 문제, 이 관성력 문제, 이게 조금 낯선 주제. 그러나 공부를 거기까지 했다면은 쉬운
그런 주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쉬운데 낯설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커버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6번째 문제, 만유인력과 관련된 문제인데,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고려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도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. 맞죠? 그죠? 역학적 에너지 보존. 그 다음에 연력학으로 들어가서, 그래서 역학은 제가 볼 때 그냥 약간 무난무난하게 갈 뻔했다가 5번부터 약간 꼬이는 학생들이 많았겠다 싶고요. 그 전에 꼬이셨으면은 사실 좀 연습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연력학 보시면은, 연력학 첫 번째 문제번호 7번 질문. 7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. 무조건 맞췄어야 되는데, 이게 열을 중간에 추가해 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좀 잘 생각해보면 또 금방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계산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. 올바르게만 처리했다면. 그 다음에 8번째 문제, 연력학 두 번째 문제죠. 그죠? 상태 방정식 쓰시고 연립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. 네. 그 다음에 9번 문제, PV 그래프 나왔고요. PV 그래프 보시면서 면적 계산 같은 거 잘 하시고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는 문제. 9번 문제는 쉽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연력학 문제도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다만 7번에서 약간 삐그덕거리였다라는 느낌이 들면 여기서 또 멘탈이 나갈 수가 있죠. 왜냐면은 7번은 보통 학생들이 이건 그래도 맞춰야 되는 문제다라고 인식이 있을 건데, 거기서 삐그덕거리면은 멘탈의 데미지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요소가 좀 있었다 시험에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파동 파트. 파동 파트의 첫 번째 문제는 10번 문제였죠. 그래서 고정단반사 시에 파형 그래프 그려주는 문제인데, 이거는 작도 연습을 해 두셨어야 되고, 항상 수업할 때도 말씀드립니다만 파동 파트는 작도를 다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 되고,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그 다음 11문, 음파가 나와야 되는데 음파에 굴절이 나와버렸죠. 그리고 음파 관련해서 속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온도라는 게 있다. 그래서 그 온도가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고, 그러면은 굴절되는 방향은 어떤 식으로 나올까를 처리하는 문제인데, 굴절 어느 방향으로 꺾이는지는 항상 양상을 기본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. 이것도 많이 연습해 두셨어야 되는 주제. 근데 좀 당황스럽긴 하죠. 사실 음파로 낼 수 있는 문제가 다른 게 주제가 훨씬 많은데 하필 왜 굴절을 냈을까. 심지어 문제번호 12번 다음 문제, 요것도 결국은 굴절 문제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, 작년 11월에도 11번이랑 12번이 어쨌거나 소리랑 빛 나눠서 나오긴 하는데 주제가 겹쳐요. 작년 11월도. 작년 11월에는 두 문제가 간섭으로 겹쳤고요. 이번 시험은 두 문제가 굴절로 겹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문제를 왜 이렇게 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.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, 개인적으로. 하여튼간 그 다음에 12번, 요거는 빛에 관한 문제인데 그 광 케이블 히카리 화이바 문제가 나온 거죠. 그죠? 그래서 전반사 관련해서 굴절의 법칙 두 줄 쓰시고 연립하는 문제인데, 연립을 하실 때 사인, 코사인 간의 관계식을 하나 이용해서 정리를 하셨어야 될 겁니다. 이거는 경우 있으시면 바로 기계적으로 처리를 했었겠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은 또 헤맸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. 사실 대표적인 예제이긴 한데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. 그죠? 그 다음에 다음 파트 가시면은 전자기 파트인데요. 전자기 파트는 사실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나마 문제들이 예년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다른 파트에서 좀 삐그덕댔다 하셔도 전자기 파트에서는 예전 느낌으로 갔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미 앞에서 멘탈이 갈렸으면은 전자기도 좀 어렵게 느껴지긴 했겠죠. 하여튼간 13번 점자나간의 쿨롱임 관련된 문제인데
뭐 성분, 영인 성분 구하는 거는 그림 화살표 그려보면 보이는 거고, 그지? 그 다음에 그래프 고르는 것도 몇 번 옮겨다 보면은 보일 거예요. 그죠? 특이점 몇 개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. 무한히 멀리 보내보면 경향성, 수렴인지 발산인지 부호가 뭔지 보일 겁니다. 그 다음에 14번 두 번째 문제, 콘덴서가 포함된 문제인데 출열 구하는 거니까 에너지 보존 관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하시면 되고, 세팅은 비교적 간단한 전형적인 예제 세팅이죠. 그죠? 그래서 잘 처리하셨길 바랍니다. 요 14번 같은 경우는 기출에도 똑같은 세팅 복붙 나온 적 있어요. 그죠? 네, 그 다음에 15번 직류회로 문제인데 저항 4개 사이에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리에는 아무것도 없이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키르호프 법칙을 잘 적용하시면 되는데 떨림이 좀 있었을 거예요. 평소랑 좀 다른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. 분명히. 왜냐면 그 자리에 저항이 없는 거라서. 네, 그 다음에 정말 공부가 많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요 회로가 대표적으로 또 대칭성이 보이는 회로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보이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아직 요 시기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본고사 정도를 보다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이라서 그렇게 넘어갈게요. 그 다음에 16번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문제. 이거는 무조건 맞췄어야 되죠. 그죠? 이건 어려운 게 전혀 없었고 이거는 쉬웠다. 항상 쉬웠듯이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쉬웠다. 그 다음 17번 17번은 전류가 자기장으로부터 받는 힘인데 이 힘에 의해서 결국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세팅이죠. 그래서 힘의 평형도 잘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의 분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식 세워서 연립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. 항상 방향 틀리시면은 아쉬운 거고요. 그죠? 전자기 쪽, 특히 자기 쪽에는 방향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전자기 마지막 문제, 전자기 유도 문제인데 이것도 방향 실수가 나오기가 쉽죠. 그죠? 그리고 특히 코일 빙글빙글 감겨 있는 거 좀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림이 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코일 감겨 있는 방향 자체가. 그래서 좀 눈여겨서 방향 실수 없게 처리하셨길 바랍니다. 필요한 거는 이제 렌즈 법칙 요것만 있었으면 풀 수는 있었고요. 됐죠? 마지막으로 원자 19번이고요. 반감기 문제가 나왔는데 반감기 컨셉이 뭔 줄만 알면은 거의 보너스 문제로서 챙겨갈 수 있었다. 조금 허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. 원자 나름대로 준비까지 열심히 하신 분은요. 그래서 이렇게 문항별로 리뷰를 해봤고요. 제가 볼 때 이 시험은 난이도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시간 압박도 있었고 멘탈 나갈 수도 있고 분명히 뭔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색함, 삐그덕거림이 계속 문제마다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. 제가 조금 힘마리가 없어서 목소리가 좀 안 나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